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4강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포인터의 평변환, 타입 컨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좀 특이한 녀석, 보이드 포인터란 녀석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포인터도 변수기 때문에 타입을 바꿀 수 있다. 타입 컨버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을 조합해서 타입의 유연한,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하는 함수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함수 포인터, 펑션 포인터라는 녀석입니다. 뭔가 함수를 가리키고 있는 녀석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자,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함수 포인터를 이해를 하려면 함수와 메모리 주소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변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강의에서 우리가 메모리를 보면은 프로그램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메모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영역 안에는 텍스트, 코드, 세그먼트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코드, 세그먼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프로그램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녀석이 컴파일된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별로 이 녀석들이 이렇게 모여 있겠죠. 함수별로 명령어 집합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모여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이 텍스트 코드 세그먼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안에 있다는 뜻이겠죠. 메모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짠 코드 이 녀석도 뭔가 메모리 영역 안에 있으니까 여기도 주소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모리에는 주소가 있고 우리가 그 주소를 알면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함수의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함수의 이름은 메모리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함수의 시작 주소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 명령어 함수를 표현한 함수가 저장된 명령어 집합들의 시작 주소. 그게 메모리 안에 있으니까 그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것이 함수의 이름이었고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 이름이 가리키는 메모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영역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것을 함수 호출 한다라고 합니다. 함수 호출의 정의가 이렇게 메모리 관점에서는 이렇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인지 함수 이름이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코드 간단한 함수 3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3개 함수 이름이 sum, sub, mul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소를 출력하는 법을 배웠죠. %p 하면은 주소가 출력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근데 어느 주소를 출력해 볼 거냐 하는데 이 뒤에다가 펑션에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sum, sub, mul 해서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이런 주소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주소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함수의 이름이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코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은 이 함수들은 우리가 나란히 선언해놨기 때문에 그 주소들도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함수의 이름은 메모리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와 메모리 주소의 관계는 함수의 이름이 메모리 주소, 그 함수의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이 위치, 시작 위치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포인터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과도 같죠.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주소는 포인터에 저장할 수 있고 그 말은 함수의 주소도 포인터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또 함수의 이름도 함수가 시작된 주소도 포인터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 녀석을 이름을 붙여 보면은 함수 포인터, 펑션 포인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펑션 포인터는 즉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죠. 함수의 시작 주소가 있는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함수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요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함수 포인터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선언할 수 있는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을 반환하는지 적어 놓아야겠죠. 함수 이 녀석은 인티저를 반환한 녀석이니까 여기 반환값을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이 괄호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뒤에가 만약 없다면 얘는 인티저 변수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겠죠. 그런데 이제 얘는 함수니까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쳐줍니다. 그 함수 포인터의 이름 앞에는 괄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포인터니까 당연히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주어야겠죠.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는 반환값도 있지만 인자도 있죠. 인자도 있으니까 그 인자의 타입도 여기다 적어 주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자 정의하듯이 괄호를 치고 그 안에 그 인자의 타입들을 적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만큼이 함수 포인터 p 펑션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선언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포인터니까 뭐 아직 어떤 걸로 초기화할지 모른다면 널로 기본적으로 초기화해 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선언 방법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함수를 그대로 적어주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반환값 적고 인자 적어주는 건데 이제 이름 앞에는 그 포인트 이름 앞에는 괄호를 쳐준다. 포인터니까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준다까지 이해하시면 이 선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터를 선언을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주소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펑션 포인트에 들어갈 것은 함수의 시작 주소, 함수의 주소가 들어갈 거니까 함수의 주소는 함수의 이름이랑 같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뒤에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대입을 해주면 이 함수가 가리키는 이 함수를 가리키는 주소가 이 함수 포인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함수의 시작 주소는 함수 이름과 같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주소니까 그 함수 포인터에는 이 주소 값을 대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포인터가 p펑이라는 포인터가 이 함수를 가리키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함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함수를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사용할 때 우리가 함수 이름 적고 여기다가 인자를 이제 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였죠. 보시면은 얘가 이 자체가 주소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주소니까 얘도 근데 주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적고 인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포인터니까 왠지 에스터리스크를 하고 p 펑이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인자를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지금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 호출을 했었죠. 함수 호출이라는 것은 함수 이름이 가리키는 주소를 찾아가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 에스터리스크가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위치를 찾아간다고 컴파일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다가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은 뭔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 주소 위치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붙지 않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함수처럼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는 두 인자를 받아서 이 녀석의 합을 반환해주는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반환값 인티저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int 두 개를 받도록 했네요. 자, 그래서 두 숫자를 입력받는 코드 부분이 있고요.
숫자를 두 개 입력받아서 더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포인터를 사용해 보려고 한 거니까 함수 포인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반환값 인티저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 포인터니까 괄호 해준 거고요. 포인터니까 에스터리스크 해준 다음에 이름 p 펑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두 개를 받는 함수네요. 인트 해서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 펑션이라는 녀석이 가리킬 함수가 썸이니까 이 썸의 시작 주소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 시작 주소는 함수 이름과 같다. 함수 이름이 즉 시작 주소죠. 그러니까 바로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p 펑션에 이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코드 세그먼트고요. 이 sum이라는 녀석이 이 안에 있겠죠. sum이라는 펑션에 대한 명령어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주소가 있을 겁니다. 얘가 만약에 뭐 1000번이라고 해볼까요? 1000번이었다면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얘가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이 영역이 여기는 스택이겠죠. 스택이고 이 안에 스택 프레임으로 메인이 잡힐 거고요. 이 안에 보면은 p 펑션이 있네요. 그래서 자, 이 sum이라는 녀석으로 초기화를 해주면은 함수의 이름은 얘가 시작하는 주소를와 같다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에 1000이 들어가겠네요. 1000이 들어가서 이렇게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그냥 sum으로 써서 a, b라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 포인터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함수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했고요. p 펑션 하시고 괄호에서 인자 받은 값 두 개를 넣어주는 거고요. 자, 이런 형태, 함수 형태가 되면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의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명령어를 수행한다 했으니까 이 sum이 있는 위치를 찾아와서 거기 있는 명령어들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두 값이 더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출력하게 될 겁니다. 2와 5를 입력했더니 7이 출력되는 썸으로 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펑션 포인터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본 예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우리가 펑션 포인터를 통해서 펑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포인터를 우리가 함수의 인자로도 사용할 수 있었죠. 함수 포인터도 포인터기 때문에 함수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함수의 인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함수에 어떻게 넘겨주느냐? 자, 우리 포인터 넘겨줄 때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포인터 넘겨줄 때는 예를 들어 펑션이라고 했으면은 자, 포인터를 인자로 사용할 거면은 그냥 이렇게 변수하고 포인터 이렇게 쓰면은 얘를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 적는 거 부분에 펑션 포인터 형태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아는 펑션 포인터 형태 그대로 있죠. 맨 앞에는 반환형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펑션 포인터니까 괄호가 있고 포인터니까 에스터리스크가 있고 인자도 알려줘야 되니까 괄호 안에 인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기 띄어쓰기 없이 하시는 게 아마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띄어쓰기 없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띄어쓰기가 있으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죠. 함수 인자로는. 띄어쓰기 없이 적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 평선 포인터를 이제 만들고요. 얘를 인자로 넘겨주는 방법은 또 간단하죠. 자, 이 펑션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니까 함수의 주소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되겠죠. 이 p 펑션 자체가 함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인자로 넣어주면 이 매개 변수에 여기 주소 값이 복사되게 될 겁니다. 주소값이 복사되면은 이 안에서 그 주소값을 가지고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함수를 또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와 같습니다. 아까와 다 똑같은데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얘는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결과를 출력해 주는 함수인데 어떤 결과냐? a와 두 개의 인자를 받고요. 그것을 이 함수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 주는 함수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썸이 있고 이 펑션 포인트를 만들어서 얘를 썸의 주소로 초기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리절트 함수를 호출을 할 건데, 자, 두 개 입력받은 숫자는 그대로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함수를 넘겨줄 거니까 이 p 펑션을 여기다 넘겨주면 됩니다. 이 안에는 주소가 들어있죠. 뭐의 주소? 썸의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pf라는 녀석에 이 주소가 복사가 되는 거죠. 복사되는 게 뭐? 썸의 결국 주소가 되는 거죠. 썸의 주소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언더바 pf라는 녀석을 함수처럼 사용을 하면 이 안에는 썸의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썸을 찾아가겠죠. 썸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니까 썸을 호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 결과 얘네를 두 개를 더한 결과값을 반환해주게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더해진 결과값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출력해 보면은 우리가 2와 5를 입력했다고 했을 때 리절트는 7이라고 썸을 호출한 것과 같은 효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포인터 같은 경우 한 단계, 두 단계 거쳐가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연히 어려운 게 맞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게 몇 단계 거쳐가니까 우리도 천천히 몇 단계 거쳐서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어렵다 느껴지시겠지만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코드도 이제 직접 타이핑 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더 깊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함수 포인터도 변수니까 함수에 인자로 넘겨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함수 인자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예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 포인터고 포인터죠. 얘는 변수죠.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자, 변수니까 당연히 배열로도 만들 수 있겠죠. 즉, 포인터도 배열로 만들 수 있고요. 함수 포인터도 배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제는 자, 함수를 3개를 만들어 볼게요. sum, sub, multiply,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함수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함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어떤 연산을 하고 싶니? 우선 이제 숫자 2개를 입력받고요. 2개 숫자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하고 싶니? 선택해 라고 하는 겁니다. 더할 거니, 뺄 거니, 곱할 거니 라고 선택을 하게 하고요. 그 선택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택에 따라서 불러야 되는 함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물론 저희가 스위치문 같은 거로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더 간결한 코드로 함수 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함수 포인터고 얘는 변수니까 배열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함수 포인터에 대한 배열은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합니다. 함수 포인트 선언하는 건데 요 뒤에다가 배열처럼 몇 개 만들 건지 선언하면 되죠. 크기가 얼마인 배열을 만들 건지 선언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함수가 3개니까 크기가 3인 함수 포인터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 배열 초기화하는 방법 중괄호 하고 안에다가 우리가 초기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함수 포인터니까 함수의 주소가 들어가면 되고요. 함수의 주소는 함수의 이름과 같다. 그럼 이름 3개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 p 펑션이란 녀석은 3개짜리 배열이고요. 여기는 썸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코드 세그먼트고 여기가 sum, sub 말이 있고 여기가 1000번, 2000번, 3000번이라면
지금 여기는 1000번, 2000번, 3000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함수 포인트의 배열을 만들었고 sum의 주소, sub의 주소, multiply의 주소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겠죠. 1번, 2번, 3번 중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1번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녀석을 참조하게 하면 되겠죠. 여기 왜냐면 얘가 sum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게 배열이니까 마찬가지로 배열 쓰듯이 대괄호 안에다가 몇 번째 인자를 참조할지 해주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할 건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 숫자는 1번부터 받았으니까 받은 숫자 빼기 1을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녀석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녀석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주소가 되죠. 함수의 주소가 되고 현재 0번이 가리키는 녀석은 sum의 주소니까 sum을 찾아가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게 해줄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멀티플라이 선택을 했네요. 2와 5를 넣어주고 그 다음 선택이 3번이죠. 3번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3 빼기 1은 2죠. 그러면은 p 펑션의 2번 얘가 이 주소가 되고 함수 호출이니까 이 주소 위치를 찾아가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니까 두 개를 곱한 결과를 반환해서 2 곱하기 5니까 10, 이 반환돼서 10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배열로 만듦으로써 뭔가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특히 지금 같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함수 포인터를 모르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if, else 또는 스위치문을 통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현재 코드가 훨씬 간결하고 의미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포인터라는 걸 잘 사용을 하면 그리고 주소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훨씬 간결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4강 포인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한번 복습해 보면은 변수와 메모리 주소라는 것으로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즉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소를 얻어올 수 있다. 주소 얻어오는 거는 address of operator ampersand를 이용해서 얻어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주소의 길이는 64비트 컴퓨터면 64비트, 즉 8바이트가 되는 거고 32비트면 4바이트가 된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라는 걸 했었고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초기화하는지, 그리고 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위치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 내용에서는 포인터와 함수의 관계, 즉 포인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포인터 함수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형변환, 보이드 포인터와 타입 컨버전을 통해서 그 타입의 유연한 함수를 만드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함수 포인터, 함수도 그 함수 이름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그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그 주소를 저장하는 게 함수 포인터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연하고 간결한 프로그램으로 강력한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포인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말을 했듯이 저희가 천천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5강에서는 이제 포인터와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배열의 이름도 저희가 주소란 얘기를 배열 복습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배열을 함수에 넘기는 얘기를 할 때. 관련해서 이제 포인터를 이용하면 더 강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음 영상부터 5강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